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 있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사실 아까랑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이거 미성년자 나오겠죠? 왜냐면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0이에요. 이거는 거짓일 거고, 그죠? 얘는 어쨌든 20보다 작다면 맞는 말이니까 문제가 없이 미성년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사실 age라고 하는 나이라는 녀석은 0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0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근데 미성년자가 나와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상황일 수 있겠네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상황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0보다는 큰,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크거나 작다를 얘기할 때 int는 정수기 때문에 20보다 작은 정수라면 19부터예요. 그죠? 뭐 19점 몇 이런 거 없어요. 실수가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0보다 큰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돼요. 근데 얘한테 0보다 큰이라는 조건을 주려면 20보다 작다 말고도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 두 조건을 우리는 지금 둘 다 만족해야 이거에 딱 들어맞겠네요. 하나라도 만족을 못한다면 방금 전처럼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얘를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and와 or로 나눌 수 있겠죠?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이에요. 또는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자바에서 그리고와 또는을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논리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사용했던 부등호 비교연산자랑은 조금은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를 뜻해요. 그래서 %라고 하는 기호를 두 개 사용한다. 이게 그리고다 라는 거고 이 %% 기호는 키보드에 숫자 7과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또는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는 이제 버티컬 바라고 하는 녀석을 두 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버티컬 바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배웠던 역슬래시 키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쉬프트 역슬래시를 누르면 버티컬 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집 툴에 따라서 에디터에 따라서 이렇게 끊겨져 있는 막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막대로 나오기도 해요.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리고 폰트에 따라서도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D2 코딩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이런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을 헷갈리지 않게 해준다라고 했죠. 이거 사실 일자로 붙어서 나오는 거면은 소문자 L 두 개 쓰는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D2 코딩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and와 o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랑 버티컬 바라는 이 기호들 사용을 해주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 조건을 만족해야 출력, 조건을 만족해야 출력인데 둘 다 만족을 못해서 사실상 컴퓨터는 변수 선언 및 초기화, 조건 검증 이거 안 하고요. 조건 검증 이거 안 하고 그 다음 코드가 없어서 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 결과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녀석, 이 수식에는 연산자가 총 몇 개 쓰여져 있습니까?
3개겠죠. 비교 연산자 하나, 논리 하나, 비교 하나. 3개예요, 3개. 연산자는 3개가 사용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출력문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하면 같은 연산자죠. 그럼 어디서부터? 앞에 있는 것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예요. 같아요? 다르죠? 누구 먼저 해야 돼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녀석을 먼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Ag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을 때 얘는 거짓이죠. 그럼 이 자리에 false가 남아요. 연산의 결과가 항상 남는 거니까. 자, 그러면 false and Ag를 해야 돼요? Ag가 20보다 작다를 해야 돼요? 이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황상 지레짐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바가 사용하는 연산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거 하는 게 존재합니다. 우선순위가 1순위로 갈수록 높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건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AND라고 하는 M% 기호와 비교 연산자, 부등호를 가지고서 누굴 먼저 해야 되냐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관계 연산자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했던 부등호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비교가 더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높다는 숫자가 높다가 아니라 누가 더 먼저 해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얘를 하고 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몇 개가 중첩이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연산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쭉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때 얘가 얘보다는 위였던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래요. A가 가진 나이에 따라 적절한 연령대를 표현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고요. A를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고 싶은 연령대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Ag가 가진 나이에 따라 얘는 15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나와야 돼요? 이 5개 중에 10대가 나오면 되겠죠. 자,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조건문 활용해서 처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A가 10보다 작다 이러면 유아 아동 되겠죠? 10대 전까지를 유아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면 1부터 9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그죠? 이때는 유아 아동.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또 써서 A가 10보다 크면 돼요? 크거나 같아야죠? 그리고 20보다는 작아야지 10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또 A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는 작고 A가 3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을 땐 30대고 한 번 더
얘는 이제 그리고 필요 없이 4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40대 이상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활용하면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자, 실행하면 당연히 문제없이 10대 나올 거고요. age의 나이를 바꿨을 때 그거에 맞는 나이가 잘 나올 겁니다. 연령대가.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를 만들기 전에 출력문만 적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age가 가진 나이에 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죠. 지금 상황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코드를 적기 전에 여러분들은 딱 이 상황만 놓고 봐도 얘는 5살이니까 유아 아동에 포함되겠구나 알아요. 그죠?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으로 이 조건들을 떠올렸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암산이 가능했어요. 우리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이런 암산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얘는 무조건 해봐야만 알아요. 그리고 이 녀석은 컴퓨터는 참 똑똑하면서도 멍청한 게, 자,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이 코드는요, 유아 아동에 해당을 하면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5살이니까 유아 아동이야. 그럼 사실 10대고 20대고 30대고 40대 이상이고는 조건을 따져볼 필요도 없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게 돼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안 돼요. 그냥은 못 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수 선언 및 초기화. 조건문 봐야 되겠네. 치환, 연산, 논리 연산까지. 그리고 true 아니면 false를 남겨놔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조건이 들어갈 자리에 true가 남았어? 그럼 실행. false가 남았어? 그럼 실행 안 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유아 아동은 true니까 맞는 말이니까 해야죠. 그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없어서 빠져나왔는데 다음 조건문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컴퓨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것도 합니다. 치환, 연산, 논리 연산. false 남겨서 안 해. 또 나가서 얘 또 해요. 얘도 하고 얘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럼 끝. 얘 하나 출력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지금 여기서 정답을 찾아놓고 이 정답을 찾아놓고 여기 불필요한 연산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는 안타깝게도 사람처럼 생각을 못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만 되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많을 거니까 컴퓨터한테도 알려줄 수 있어요. 네가 여기서 정답 찾았어? 그럼 밑에 건 안 봐도 돼.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게 되면 실제로 컴퓨터가 이 연산을 하고 정답을 찾아서 이 녀석을 출력했을 때 밑에 있는 녀석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걸 배워볼 겁니다. 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러면 끝났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첫 번째 if를 제외한 나머지 if들한테 else라고 하는 걸 붙여서 else if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else라는 녀석은요. else 자체만 보면 그 밖에거든요. 내가 첫 번째로 따졌던 이 녀석 논외로 그 밖에 라는 뜻이에요. 근데 if가 같이 오니까 else if는 그 밖에 나머지 중에 또 만약이에요. 그게 else if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얘하고 더 이상 안 봐요. 조건 자체를 안 봐요. 그냥 끝나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이 검은색 네모 하나하나가 if라고 가정을 했을 때 if 5개가 있던 상황이고요.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else if로 만들어 놓은 상황은 이게 if 5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묶음이 됩니다. else if를 쓰지 않았을 때는 총 5묶음의 5개의 조건문이에요. 근데 else if를 사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얘는 하나의 조건문이에요. 하나의 조건문에서 분기가 좀 나눠져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조건문에서는 한 번이라도 정답을 찾았어, true를 찾았어, 그리고 그 코드를 실행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실행을 안 해요. 그걸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이 이 else를 붙이는 else if 방식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지금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저는 else if를 사용할 때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까처럼 아예 이렇게 줄이 바뀌어 있으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조건문 안에 처리해야 되는 코드가 많다 보니까 한눈에 이 중괄호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else if인지 아니면 그냥 if인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적응이 되기 전, 아직 확실하게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덩어리를 엮었는지 안 엮었는지를 실수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이 if 조건이 끝날 때 바로 보이니까 아, 제대로 엮였구나 안 엮였구나, 그리고 이게 줄이 바뀌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중간에 끊어서 새로운 if가 튀어나와야 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덩어리들이 분간이 좀 지어지죠. 요래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요.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물론 근데 이 상황이어도 이제 4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이 조건 보고 거짓이라 안 해, 조건 보고 거짓이라 안 해, 조건 보고 거짓이라 안 해, 조건 보고 안 해, 조건 보고 맞네 해. 결국 해야 되는 연산의 개수는 연산의 개수는 똑같기는 해요. 한 덩어리여도 마지막 순서니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찾았을 때는 뒤를 안 하지만 밑에서 찾았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긴 하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덩어리 묶는 거를 잘 활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볼게요. 마지막 else if. if만 사용하는 거랑 else if를 같이 사용하는 거랑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조건 보고 true일 때 그 중괄호에 있는 거 실행한다. 이거는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라고는 찾았으면 더 이상 밑을 보지 않는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면 우리가 0보다 큰 나이를 가지고 따질 때 10대부터 30대까지 다 체크했어요. 영유아부터. 그럼 사실 나머지 상황은 전부 다 40대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age를 0보다 작게끔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1부터 놓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무조건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 조건 봐야 되나? 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 4가지 전부 다 아니라면 어차피 이거 맞는데? 그럼 조건을 굳이 따져? 왜? 조건 안 따져도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조건을 지울 겁니다.
근데 그냥 지우면은 문법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if까지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러면 else만 남게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else가 가진 의미가 그 밖에라고 했어요. 그 밖에. 근데 아까 전에 이 else 뒤에 if가 붙어서 그 밖에 나머지 중에 만약에 라고 이제 또 조건이 왔던 거라면, 이제 else만 쓴 이 상황은 그 밖에 모든 경우예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냥 이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 같은 거 안 써도 돼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하는 조건문은 if, else, els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else if와 els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써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if를 쓰지 않았는데 else if를 쓸 수 있다는 아니에요. 자, 애초에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고요. 조건문의 시작은 무조건 if여야만 해요. 그리고 if가 있고 else if가 있고 else가 있는데 이 순서로 쓴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else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 밖에 모든 거였으니까 그 밖에 모든 걸 따지겠다라고 해놓고 조건을 또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대신에 얘가 없으면, 이제 else if가 없으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조건 하나 따지고 그 조건 아니야? 그럼 이거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else를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이거 실행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40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은 얘도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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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그럼 그 밖에 모든 거 얘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써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육안으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시간을 또 드려볼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코드 실행하면 느낌표랑 골뱅이 둘 다 나오겠죠? 그쵸? 둘 다 나옵니다. 근데 얘가 else if가 되면 이제는 느낌표밖에 안 나와요. 둘 다 조건은 맞지만 위에 거 맞았으니까 밑에 있는 건 안 봐. 이거고요. else를 써도 마찬가지. 느낌표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else는 둘 다 만족하는 조건 같은 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A가 20인데 20보다 10이 작거나 같다. 좀 이상한 말이죠. 아니, 이상한 말이니까 골뱅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실제로 처리되는 상황을 한번 눈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밑에 조건문에 해당하는 문제 2개 올라왔는데 이것도 풀어볼 시간 지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이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그대로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적어내고 실행을 딱 시킵니다. 그때 실행된 결과에 거짓이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라도 찍힌다면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이라고 7개를 적었는데 참이라는 녀석이 뭐 6개만 출력되어 나왔다. 그러면 참이라고 적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잘못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조건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거 4가지가 아니라 더 많이도 나와요. 더 많이도 가능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이 아마 안 될 거라 두 번째 문제는 내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죠. 자,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위에 적혀있는 참과 거짓이 적혀있는 이 두 녀석은 그냥 예시예요. 샘플인데, 자, 조건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true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조건을 따져서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남았을 때 실행되는 코드인데 애초에 그냥 true가 남아버렸어요. 지금 이 세 줄의 코드는요, 사실상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무조건 실행할 코드니까, 그죠? 이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참인, true인 결과가 남게 되면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false, 이거는 조건 자리에 애초에 false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실행되지 않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식을 넣는 자리이긴 한데 조건의 결과가 어쨌든 컴퓨터는 true든 false든 이렇게 남겨야만 이 자리에 true가 있어야만 실행을 하는 녀석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샘플로 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A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0은 10과 같냐를 물어보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참이라고 적으면 돼요. 저는 넘버링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A는 또 10이에요. 치환해야 되니까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죠. 그럼 거짓이고요. 자, 10은 10보다 크다. 이것도 틀렸죠? 거짓. 이런 식으로 쑥쑥쑥쑥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진짜 거짓인, 조건이 맞지 않는 문제에 거짓을 잘 적으면 얘가 출력되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참만 잘 나오면 돼요.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또 맞는 말이겠네요. 포함 관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 적어주고요. 이제 B라는 변수 하나가 더 나왔는데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A와 B가 같냐라고 했어요. 둘 다 10이니까 얘는 같겠죠?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린 타입의 C라는 변수가 나왔는데 불린 타입은 애초에 true 아니면 false만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한 줄에 연산자는 몇 개입니까? 연산자는 하나, 둘이에요.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자, 근데 우리가 연산자가 여러 개가 쓰이면 항상 우선순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 중에 비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하고 이 연산의 결과를 대입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A 10, B 10이에요. A와 B는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10은 10과 같은데 같지 않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C라는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무슨 결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false라는 결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C는 false구나 라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럼 C가 false래요. 이거 아까 맨 위에 있던 거랑 똑같죠? 거짓이겠네요. 자, C가 false인데 false는 false랑 같대요. 그럼 이거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럼 얘는 또 참. 자, 그리고 느낌표 equal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쭉 내려왔는데
느낌표만 쓰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반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반전은 무슨 의미냐면은 C가 false죠. false를 뒤집으면 true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낌표 C 반전된 C는 true예요. 근데 그 녀석을 괄호로 감싸서 다시 또 반전하겠대요. 그럼 true를 한 번 더 반전했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불린 D라고 해서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false와 true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이네요. 둘은 틀리니까. 참.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 메모장으로 옮겨서 단계별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여기 지금 연산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사용이 됐는데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비교를 전부 다 하고 나서 논리를 따져야 된다라고 했죠.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 true.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 true.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맞는 말 true.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 false. 그리고 앞에서부터 또 따집니다. true and true면 true예요. true and true면 true고요. true and false면 false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거짓. 그 다음에는 이제 5어 연산자를 사용을 했는데, 자, 10은 10과 같지 않아요. 이건 false고요. 10은 2보다 작아요. false겠죠. 그럼 false랑 false or false면 얘도 어쩔 수 없이 false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까지 다 적었을 때 출력을 해보면 참 1부터 6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6개밖에 없었다라는 의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and라고 하는 녀석이랑 or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이 중에 실행되는 거는 몇 개예요? 이 조건이라고 하면 t는 true고 f는 false예요. 이거 실행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이 경우에만 참을 만날 거잖아요. 그죠? 자, AND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만 4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야박해요. 인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5어 연산자 같은 경우는요, 실행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겠죠. 둘 다 false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3가지 경우는 전부 다 실행이 잘 될 겁니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인정을 해주는 녀석이니까. 그게 AND와 OR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말로 그리고 또는 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 건 아니고 설명만 조금 드려볼 건데, 자, 문제가 할인 대상이랑 할인 대상이 아닌 상황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에 나이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조건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age가 19 이하니까 일단 이런 조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러면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뭐 와야 돼요? 이하거나라고 했어요. 뭐뭐거나. 그럼 이거 and입니까? 오어입니까? 오어겠죠? 그럼 버티컬바 2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age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문제만 읽어도 조건이 그냥 나와요. 이런 경우에만 할인 대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 경우가 아니라면 미할인 대상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0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19가 있고 60이 있습니다. 자, 19 이하면 얘를 포함하면서 이만큼이겠죠. 그럼 60 이상이면 얘를 포함하면서 이만큼일 거예요. 여기랑 AND로 엮인다면 말이 돼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할 수 있는 숫자가 세상에 있나요? 없죠? 여기랑 동시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따질 때, 할인 대상의 조건을 따질 때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코드로 옮기는 거,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중 2가지는 AND나 OR 같은 거 쓰지 않고 풀래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조건문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 추천드리는 건 최소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보세요. 추천은 그래요. 안 되면 되는 데까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시고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이거 풀이부터 먼저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